제가 11월 14일 날에 이 상품을 등록을 했고요. 어제 기준 약 2,400만 원의 매출이 올랐어요. 쿠팡, 온라인 판매. 그래, 그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냐고.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데이터 이론 7단계를 적용해서 상품 소싱, 등록, 판매 이르는 전 단계를 검증해 봤어요. 이건 공개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2시간 만에 아이템을 찾고 1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짓말 아니야. 불화쟁이 아니야.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저한테도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아니 기껏 2시간을 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1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아주 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뭔가요? 제가 11월 14일 날에 이 상품을 등록을 했고요. 현재 어제 기준, 어제까지 약 2,400만 원의 매출이 올랐어요. 내 상품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분석에는 시장을 정의하고요. 수요 분석을 하고요. 경쟁 분석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아이템 유형 분석을 해요. 저는 시장 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의 상황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 필요했어요. 시즌 상품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시즌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단조로워 있어요.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사이즈가 많은 것들은 일단 재고 부담과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작고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물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겨울 시즌 상품을 10월 달에 준비하느라고 늦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빨라야 된다고 썼어요. 그 다음이 바로 수요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수요를 분석하는 첫 단계는 바로 아이템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였어요. 이 아이템 범위를 어떻게 좁혀나갔냐면 이 아이템 기능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여성 의류에서 이 언더웨어에서 기간을 작년 겨울로 놓고 봤더니 잠옷은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너무 많아서 배제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텍이라는 게 나왔어요. 내복이라는 게 어느 순간 히트텍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유니클로가 지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히트텍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히트텍을 팔 수 있을까? 히트텍이 아닌데 검색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노출이 되고 있었죠. 내가 상품명에 히트텍을 안 써도 내가 히트텍이라는 시장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오케이. 히트텍 시장의 수요 분석을 조금 더 정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 내복과 여성 내복을 좁혀져요. 원래는 남성 내복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검색량도 더 많았고요. 판매량도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성 내복을 결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트렌드 데이터네요. 24년 9월부터 25년 한 3월까지 그 겨울 시즌을 온전히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2월 말에도 검색량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남자 데이터를 보면 1월달 말쯤에 시장이 한번 죽어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건 여성 내복이겠구나.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팔 수 있는 상품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내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분석에서 판매량을 봤어요. 검색량은 좀 작은데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일단 어떤 제품들이 팔리는지 좀 봐야 했어요. 경쟁 상품들의 상품이 어떤지, 판매가는 어떤지, 리뷰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러면 나 이 시장 들어갈 수 있겠는데 좀 더 확신이 생겨요. 경쟁 상품의 광고 비중까지 봐요. 다 1%, 2%대요.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해요. 내가 클릭률 높고 전환율 높고 마진이 높아서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이 시장 내가 모을 수 있겠다. 1688에다가 유사한 상품을 찾아봐요. 한 300원에서 320원을 곱하면 물류비, 관세비가 평균적으로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봤더니 13,500원에 물류비 빼고 수수료 빼고 했더니 한 8,500원이 나가요. 근데 아까 경쟁 상품들의 판매가가 어떻죠? 14,900원, 15,900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2배를 넘게 해서 내가 팔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니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10월 20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상품을 소싱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했어요. 중국 공장을 소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샘플링을 해요. 원가는 낮아지고 마진은 1,5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게 돼요.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이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리고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클릭률이 높고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가지고 와요. 제가 서치를 할 때 당시에 클릭률이 높은 것들이 약 6% 정도 했었어요. 5%, 6%. 그래서 6% 이상의 클릭률을 갖고 있는 상품들만 따로 모아서 이 썸네일들을 참고를 하게 돼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전환율이 7%대 이상의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 상품들의 리스트업을 해서 리뷰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분석 기능에 가면 그 가격 추적을 하고 있고요. 리뷰의 숫자가 몇 개씩, 매일매일 몇 개씩 달리고 있는지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점, 리뷰수, 5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전체 리뷰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이버, 쿠팡, 심지어 플레이스까지 다 리뷰를 긁어서 볼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돼요. 헬프스토어 이미지 다운로드를 가면 여기 이 같은 웹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요, 우리한테 GPT가 있잖아요. 리뷰랑 상세 페이지를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여성 내복을 팔 건데 이 경쟁 상품의 페인 포인트와 셀링 포인트에 맞춰서 기획을 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기획을 하는 거야. 야, 패키지도 만들어줘봐. 아, 왜 패키지를 만들었냐면 고급스러움을 그리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패키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네이버는 상품 등록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몇 개의 텀즈를 쓸 건지, 상품명 단어를 몇 개 쓸 건지, 태그를 뭘 넣을 건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넣을 건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쿠팡도 상품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테고리, 태그, 상품명, 속성이에요. 쿠팡과 네이버는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카테고리 선호도가 뭐냐면 보이시나요? 발열레이 여성 상하이 세트 57%.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카테고리를 타겟팅하는 게 좋아요. 메인 키워드는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검색하면 키워드 중에 검색량이 나오죠. 제일 많은 게 쿠팡의 메인 키워드예요. 카테고리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품이 여성 띄우고 내복으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순서의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거예요. 드디어 상품 등록이 되고요. 이제 노출이 시작됩니다. 노출을 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순위 추적하면 되잖아요. 내 상품을 노출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로스에다가 입고를 시키고 나서 3일날에 로켓이 재고가 잡힙니다. 그때부터 광고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날에 너무 빨리 빠져서 금액을 올립니다. 10만원으로. 수요일날에 쭉 빠졌죠. 로켓이 품절 걸립니다. 목요일날에 광고비를 50만원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데이터에 다 있어요. 자, 노출 다음에 6단계 유입이에요. 유입의 4대 요소는 뭐다? 썸네일, 상품명, 가격, 리뷰. 쿠팡은 로켓 배지. 초반에 최적의 클릭률을 뽑아낼 수 있는 썸네일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바뀌어도 된다. 왜? 전환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경쟁사 리뷰를 분석해서 그거를 좋은 것들을 쓰고 나쁜 거는 빼.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설득을 해야 돼요.
마지막은 리뷰로 구매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히트텍을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해요. 벤치마킹. 히트텍의 무드, 히트텍의 톤앤 매너를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스러움들이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구매 결정타 선물 박스죠. 여기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죠? 5%, 7%, 3%, 7%, 6%. 제가 처음에 전환율을 7%만 넘어가면 다 이 시장 내가 일단은 접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트 37의 전환율은 18% 정도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전환율을 높여놨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내 걸 구매할 확률이 높겠구나. 25일날 전환 매출 광고비가 14만 7천 원인데 매출이 220만 원 나와요. 그리고 26일날에 50만 원을 써요. 그랬더니 매출이 430만 원이 나와요. 많이 파는 애들이 하루에 570개 정도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50개 팔아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100개 넘어갔거든요. 내가 이 시장에서 하루에 300개까지 팔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300개 팔면 마진 얼마죠? 300만 원. 데이터의 5가지와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의 7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개로 저는 불과 10월 달에 만든 제품을 매출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로 아마 내년에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검증이 된 거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내 상품과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상품 판매되는 실력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누구나 배울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해석하는 능력이 다 똑같지 않을 뿐입니다. 웹스토어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옆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